반가치 판단임으로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그쵸, 위법성은 그냥 그 현실의 상태가 발생하면은 저기 하는 거죠. 조치를 나서는 거죠. 책임은 위법성과 책임을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이렇게 나누죠. 구성 요건 먼저 검토하고 이렇게 구의책으로 하죠. 반가치 판단임으로. 그쵸, 이 책임은 이제 그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죠. 네. 아,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뭐 패스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패싱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겠다. 뭐 상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조각시키는 거는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주관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거 맞는 거고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범행 당시, 그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정상적인 이런 게 있었으면 심신장애를 볼 수 없죠. 네. 내가 평소에 어떤 이런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범행 당시에 네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정상인이 한 거랑 다름이 없죠. 네. 3번.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형대행위로 죄가 되진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오케이. 네. 법률의 차고 16조 맞죠? 법률의 차고. 네,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나봐요. 뭐가 틀렸나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병역법 사안이죠, 이거. 근데 이게 책임을 이게 틀렸죠.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고 이거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 같이 봐둬야 될 판례가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판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넘어왔네요. 열심히 다 준비는 나름 했는데. 6번이 뭐였죠? 아까 구체적 부합설. 네. 인식과 현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이다. 그 원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구체적 부합설, 결과를 놓고 보면 법정적 부합설. 그런 의미로 한다는 거예요. 답안에다 그렇게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객체 방법의 착오로 구분해라. 그렇게 해서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이 둘의 결론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 7번은 뭐였죠? 네, 이혼후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네, 2001년도 판례. 되게 오래된 판례인데 참 열심히 내네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뭐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정당방위나 가행방위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내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눈에 아주 자주 띕니다. 객관적 정당화, 주관적 정당화, 뭐 예방적 긴급피난. 아까 이거 아까 그 병과 B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 책도 찾아봤어요. 형법 요론 이런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그냥 학원에서 나오는 기본서 말고 교수 저 두꺼운 책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막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위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목전에 임박한 것은 아니나 피난 행위를 미룰 경우 그 피해 것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현재성이 인정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긴급 피난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는 논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긴급 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답이어서 이게 틀린 지문이긴 한데 긴급 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형법 요론 책에 요런 책이 아니고 형법 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론 하듯이 강론 요론 할 때 그 요론이에요. 이런 저런 할 때 그 요런 책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형법 요론에 보면 그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이니까 거기도 이 피난 행위를 미루게 되면 지금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병도 고민이 되겠죠. 이게 다른 B를 당연히 살리고 싶겠지. B를 죽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 이거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나일론 줄이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이 피난 행위를 미루게 되면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는 자칫 둘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 빨리 판단하고 모질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 그럼 본인이 죽든지, 전 그렇게 가슴 아프면 자의를 본인 거를 잘라가지고 본인이 죽고 B를 살리든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내가 살아야겠으면은 B의 밧줄을 빨리 잘라야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 줄이 끊어지면 둘 다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적 긴급 피난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럴 때 긴급 피난을 예방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학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긴급 피난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쵸, 병이 그때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줄이 그냥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줄을 잘랐잖아. B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 상황과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야, 그때 당시에 너네가 이 자일로 쓰던 자일이 되게 최고급 제품이고 등산가들 사이에서 정말 안 끊어지기로 유명한 밧줄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B도 알고 있고 병도 알고 있어. 둘 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급히 줄을 끊을 필요가 없었어. 만약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줄이 점점 이렇게 뭐 시립밥이 풀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를 병 B 너네 둘 다 되게 오랜 등반의 경험으로 둘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구체적 상황, 행위자의 특수 지식들을 다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 그렇게 줄을 금방 끊지 않아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둘이 둘 다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자마자 바로 줄을 잘랐어? 그랬을 때 병의 변수도 들어보겠죠? 내가 이 밧줄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밧줄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밧줄이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밧줄이 오래 못 버텨가지고, 그때 그 3명이나 죽었잖아. 내가 그런 사건을, 동료들의 그런 사건 한번 겪은 적이 있어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절벽에서 우리 둘이 매달리자마자 내가 그냥 그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B 줄을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 B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변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겠다 이겁니다, 판사는. 그래서 이성적 관찰자를 기준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때 자칫하다가는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너네 평소에 니네 그 암벽 등반 경험이나 이런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 8번 판례, 8번이 뭐였죠? 차고 정당한 이유 때 유효성 조각하는 거고, 이게 지금 9번이었죠? 이거 정당한 사유가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고 이게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위법성이 없다라고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병역법 그 입영통지서 사안이고, 이거는 지금 그 당번병이 이제 중사였나요? 중대장 명령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대장 지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조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책임을 조각하는 거는 위법하지만, 이 행위는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보아서 책임을 조각시키는 거고, 위법성이 없는 거는 지금 여기서 당번병이 중대장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이탈했던 게, 이게 애초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 중대장이 지시했으니까. 아니, 중대장의 당번병은 무슨 힘이 있어요? 중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까라면 까야 되는 게 군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번병이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는 애초에 이건 제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위법성이 없는 거랑 행위는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라는 건 다른 거죠. 이건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성 요건은 성립이 됐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에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해라. 이 당번번 판례는 되게 오래된 판례지만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 잘못된 행위지만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외출을 나가고 이렇게 병영을 이탈한 게 잘못된 행위지만 중대장이 지시했으니까 처벌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애초에 중대장의 지시에 따른 건 중대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대를 이탈한 거는 애초에 위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논점은 2차에서는 워낙 중요한 논점들이 많아서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2차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정확히 판별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2차 문제로 좋은 문제입니다. 9번이요. 옳지 않은 거. 갑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 대마초를 피웠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것도 나오겠죠. A를 야산으로 끌고 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칼로 A의 복부를 찔렀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대마초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지 않은 것과 죄를 다 똑같이 물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용서해주면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동일시 보아가지고